안녕하세요. 당근조선은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였다. 6번째 강좌. 당근조선의 백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강좌를 통해서 당근조선은 존재했다. 어디에? 한반도가 아니라 바로 발해 연안의 북쪽에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 사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국의 지리서에 해당되는 산해경에서는 해내경 대환경에서 당근조선의 역사 기록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위치가 바로 발해 연안의北부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해 연안의 북쪽에 당근조선이 존재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근조선의 강력은 이 발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연영성, 요서, 그리고 흑룡강성을 포함해서 내몽고를 포함하고 북경까지 이렇게 가는 영역이고요. 산서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동성과 강동성의 중국 동해안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당근조선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인돌, 그리고 묘롱성 단검 혹은 비파형 동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빗살무늬 토기의 출토 영역이 바로 우수리강 유역에서 흑룡강을 거쳐가지고 심지어 내몽고까지 해서 북경 유역을 거쳐서 요서, 요동, 한반도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배웠던 명도전이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동그란 모습을 하고 마치 칼처럼 생긴 모양이죠. 이 명도전의 출토 영역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와 비파형 동금과 동일합니다. 현재 많은 국사학계의 학자들은 명도전이 중국의 화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명도전이 출토된 영역이 고조선의 대표 유적인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나 비파형 동금과 동일하다는 것은 곧 명도전이 우리 고조선, 당근조선의 화폐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이 당근조선의 국가로서의 성립 요건은 영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백성은 대체적으로 법률로 통치도 하지만 백성이 스스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근조선은 세계 4대 문명과는 차별되는 점이 바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드는 홍익인간 사상에 의해서 다른 부족을 전쟁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홍익인간 사상으로 연합함으로써 통치하고 또 전문 인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발전시키고 예학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교화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단군조선에는 어떤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을 삼국 유사에서 단군 사기를 통해서 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환웅이 고음 호탱 부족과 혼인을 통해서 단군 조선을 건립했다는 것은 단군 사화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액에 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37일을 지내라는 그런 환웅의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곰토템 부족은 통과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웅 부족과 곰토템 부족이 최초로 연합국가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환웅 부족은 곰토템 부족의 부작전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단군 왕금을 낳아서 단군 조선을 건립을 하게 되고 이후에 호랑이 부족도 연합 세력으로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청동장식물입니다. 이 청동장식물은 고조선 말기에 금도금한 장식품인데 단군조선의 강약인 논영성 평강지구 유적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장식품을 보면 위에는 새의 형상을 지닌 삼조고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죠. 네.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있고 그 밑에 오른쪽에 곰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곰 토템 부족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새의 형상은 새는 곧 태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족 혹은 삼조고를 신앙으로 모시고 있는 환웅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곰 오른쪽에는 늑대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늑대는 곰을 따르는 부족이라고 또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토템으로 하는 시리족이 단군조선의 연합 국가의 제후국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호랑이, 범이 있습니다. 네. 호랑이는 다시 말하면 호랑이 토템 부족도 단군조선의 제후국으로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도금 장식품에는 환웅족으로 예시되는 삼조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곰토템 부족으로 예시되는 맥족, 늑대로 표시되는 시리족, 호랑이로 표시되는 예족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환웅족이 곰 토템 부족과 호랑이 토템 부족과 늑대 토템 부족 등을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 역시 단군 사화에 나와 있습니다. 산동반도에는 무시사당 화상석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시사당 화상석은 단군 사화의 환웅과 환인 그리고 단군 왕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웅이 환인의 허락을 받아서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서 신실을 만들고 환웅천왕은 풍백, 무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과 수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 등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상을 교화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실제 단군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환웅천왕이 바로 환인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환웅천왕이 단순히 권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권력의 정통성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천선 사상을 갖고 있다. 하늘이 낳은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상의 시원인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시 5천년, 6천년, 7천년 전에는 동물이나 자연의 토템을 숭상하는 민족들이 자신의 토템이 우월하다고 여기고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환웅은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로서 하늘을 인간의 근원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각 부족 간의 투쟁을 피하고 하늘 사상을 강조해서 통합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홍백이나 우사나 운사와 같은 자연현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당시의 주요 산업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가르쳤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3,000명의 무리 중에는 인간사의 다양한 일들, 논농사를 해서 곡식을 생산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잘 간직하고 질병을 고치고 죄를 지은 경우는 형벌을 내리고 선악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일을 분담케 해서 백성들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간사의 다양한 일을 전문으로 분담해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여러 가지 식문화, 주거문화, 복식문화, 천문관측 등이 이루어졌고요. 단군조선은 바로 이 환웅시대의 사상과 업적,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곰 토템을 숭상하는 부족과 결혼동맹을 통해서 탄생을 하고 호랑이 토템 부족도 제국으로 거느리고 늑대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도 제국으로 포섭함으로써 제국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환웅의 뒤를 이은 단군 왕건과 후대의 왕건, 후대의 단군이 그 시대 각 분야의 대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각 분야의 뛰어난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국가를 통치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단군왕금 시대의 기록에 대해서 단군 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팽우에게 명하여 토지를 개척하고 공시를 지었다. 네. 이미 논농사, 반동사 뿐만이 아니고 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진은 문자를 만들고 기성은 의학을 베풉니다. 네.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해독되지 않은 그런 문자가 있습니다만 이미 문자를 단군왕금 시대에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의학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흘은 환적을 관정하고 시전들을 하여금 점을 치며 또 병마를 권장하였다. 네, 기본적으로 고대에서는 전쟁이나 싸우기 전에는 항상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을 치고 병마를 이렇게 길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서가 화백을 딸을 들여 후로 삼고 누에 치는 법을 가르치게 하니 순방지체의 밝음이 천하에 미쳤다. 네. 누에 치는 법이 단군조선 시대에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 50년 BC 2284년 홍수가 범람하여 백성이 쉬지 못하였다. 쟤는 풍백 팽우에게 치수를 명하여 높은 산과 큰 내를 정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하였다. 네, 4천년, 5천년 전에 홍수에 대한 설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군 세기에 이미 홍수가 범람했다는 이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치수 사업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군 조선 시대의 백성들은 환웅 시대부터 내려온 전문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큰 진보를 이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군조선 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군조선의 백성들은 어떤 종교,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단군조선의 백성은 하늘, 태양을 숭배하는 환웅족과 곰을 토템으로 하는 곰토템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토템 부족, 또 늑대를 숭배하는 늑대 토템 부족 등의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부족들은 각각의 숭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고 늑대를 숭배합니다. 이 부족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군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할아버지, 국조인 거죠. 네. 바로 단군을 조상신으로 모시고 또 하느님으로 숭배하는 단군 신앙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확장되고 안정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군조선의 여러 제후국에서도 뿌리를 내려서 단군조선 강역에 공동의 종교와 신앙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각 부족이 지니고 있었던 토템은 제2의 숭배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제1의 숭배 대상은 단군 신앙이 되는 거고, 탱그리즘 해서 우리 한민족뿐만이 아니고 이 단군 신앙은 이후에 고조선, 단군조선이 2000년을 지속한 이후에 붕괴되면서 그 부족들이 동으로는 태평양을 페르시아 열도를 거쳐서 아메리카로 가서 인디언 의 또 원류가 되기도 하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대로 가면서 이 탱거리즘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군에 대한 신앙은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도 단군교라는 전통으로서 남아있고요. 일제시대에는 대종교가 사실 우리 민족의 전통 민족 종교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대종교를 종교로 가진 독립투사들이 거의 70%, 80% 이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군조선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단군조선의 식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우리 한반도에 한민족이 오랫동안 또 살아왔기 때문에 한강문화, 대동강 문화에서 경작 재배된 곡류를 보면 우리 단군조선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이 뭘 먹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강, 대동강 영역에서는 벼와 콩, 조, 기장, 수수, 밀, 보리, 들깨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경작되었습니다. 조와 기장, 수수는 사실 유라시아 대륙 도초에서 재배된 곡물이고, 밀은 서남아시아에서 BC 9500년에서 8500년 전 재배가 시작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의 농업 기반이 되고 유라시아 대륙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쌀과 콩, 팥, 들깨는 한반도의 한강, 대동강 영역에서 경작된 곡물입니다. 예를 들면 충북 청원의 소로리는 남한강과 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12,500년 전에 벽시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미 12,500년 전에 벼를 경작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런데 이 벽시는 중국 양자강 유역에서 발견된 벽시보다 한 1200년이 앞섭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기원은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콩 재배 역시 우리 한민족이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쌀, 그죠? 콩, 기장, 수수, 들깨 등을 우리 조상들은 4,000년, 5,000년 전에 주식으로 먹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곡물들을 재배한 이후에는 어떻게 저장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군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 무늬 토기입니다. 네. 빗살, 햇볕을 형상화했는데 아마도 환웅족이 태양을 숭배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러한 태양의 햇살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물을 저장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가 아주 정교한 형태로는 전교조선의 강력했던 요령성 여대시 강상무덤에 BC 8세기 혹은 9세기에 출토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토기에는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사격자 무늬가 보이죠? 이 사격자 무늬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무늬는 빗살무늬 토기뿐만이 아니고 당구조선 이후의 국가들 구여나 가야, 신라, 고구려, 백제, 통일신라의 토기, 기와, 동경, 구리, 거울이죠. 이러한 유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 무늬는 일반인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장인이 이러한 무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전승되어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당구조선 시대에 이미 예술 장인이 있었고 그 장인이 토기를 만들고 토기에는 마름목, 사격자, 무늬를 새겨 넣었다 하는 것이 이러한 유물로 증명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당구조선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당구조선의 복식을 알기 위한 유물이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 서포항 유적의 청동기 문화층에서 출토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남자 인형의 아랫도리가 넓게 퍼져 있어서 두루마기와 같은 겉옷을 입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국립제주박물관의 두루마기입니다. 네. 우리가 명절 때 두루마기를 입고 있죠. 바로 이러한 두루마기를 입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군조선의 제후국인 유효 사람에 대한 기록이 삼국지 동의전 복식 문화 기록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유효 사람들은 국내에 있을 때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배로 만든 큰 솜에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하얀 흰 배로 만든 큰 솜에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는다라고 하죠. 네. 이 흰색은 우리 민족이 흰색을 숭상을 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민족들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흰색은 종교를 집행하는, 제사를 집행하는 부족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색을 입은 사람은 하늘의 민족이다. 천손민족이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몽골이나 터키, 중앙아시아에서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그런 예식을 할 때는 흰색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부여는 당군조선의 제후국가였기 때문에 큰 솜에 달린 도포는 당군조선 때부터 입었던 이런 두루마기 같은 겉옷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조선 백성인 한민족 특징의 의복 장신구도 역시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복 장신구로는 청동장식의 단추가 있고 새긴 무늬 가락 바퀴가 있고 흰 긴 고리 모양의 허리띠 장식이 있고 복숭아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이런 의복 장식구들이 출토되는 영역이 바로 북경 인근인 요서와 요동, 내몽고, 남주, 한반도를 포함한 단군조선의 강력이었다 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단군조선이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요동, 요서, 내몽고, 북경 지역을 다 포괄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이런 유물들이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군조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디에서 추운 겨울을 보냈을까요? 네. 겨울하면 생각나는 위대한 난방 시스템, 온돌이죠. 네. 이 온돌이 단군조선 시대에 시작돼서 발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형태의 온돌 구조가 발견되는데 결국은 온돌의 전문가가 복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온돌 구들 양식을 끊임없이 개량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단군조선 시대에 이미 이러한 온돌 전문가가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 민족만의 난방 시스템인 방에 구두를 깐 이 온돌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온돌 생활을 해왔고 지금 또 이 온돌 우리 DNA에 내렸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온돌을 하고 황토 집을 지으면 온돌을 하고 심지어는 온돌 침대도 만들고 바로 이런 것이 4천년 5천년 된 우리 한민족의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군조선 시대에 과연 어떠한 기만 문화를 가져왔을까요? 청동기 문화는 이제 환웅 시대부터 이렇게 이미 전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청동기 문화가 꽃을 피워서 최초의 비파형 청동검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는 열형식 동검이 바로 이 비파형의 모습을 띄었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리는 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절에는 말을 가축화해서 기만 문화가 형성되었고 활쏘기와 기마술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조선 이후에 우리 고구려의 유적지에서 사냥을 하는 이러한 그림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이 기마 문화가 얼마나 잘 발전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군조선 시대에 별자리를 관측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양한 천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4500년, 4300년 전 얘기죠. BC 2229년, 임자 12년, 신지 귀기가 칠회력과 구정도를 만들어 바쳤다라는 기록이 2세 단군 부르시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칠회력이라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그런 달력을 얘기를 하고, 구정도란 균전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1935년, 병호 16년, 천하의 신구가 도면을 짊어지고 나왔는데 유판과 같았고 라는 기록이 있어서 벌써 유씨 4000년 전에 사용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축 35년 BC 1916년에 처음으로 감성을 설치하였다. 네, 별을 관찰하는 천문대인 거죠. 최초의 천문대 기록이 이렇게 벌써 나옵니다. 당일세기. 놀랍지 않나요? 벌써 4000년 전에 달력을 만들고 유판을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천문대를 지어서 별자리를 관측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죠. 사실 이 당군조선 시대에 천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3세 당군 흘달 천제 50년 BC 1733년에 오행성 결집 현상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개의 별이 일렬로 있는 것을 관측해서 기록에 남긴 거죠. 이 기록을 천문학자인 박석재 박사님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검증을 했더니 약 1년의 오차가 있었지만 BC 1733년 경 오행성 결집 현상을 검증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000년) 전에 별자리의 기록을 누가 감히 거짓으로 적어놓을 수 있을까요? 한국민속박물관에 가면 유점을 설명한 책자와 윷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윷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도개검, 도개걸, 윷, 모 해서 놀이로 하고 있지만 이 윷이 바로 점을 치는 도구였다 라는 것이 바로 윷점을 설명한 책자가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것으로 보면 정말 4000년 전에 이미 윷이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당군조선 시대의 백성들은 그를 알았을까요?
말은 지금과 같은 우리말, 한국말을 썼겠죠. 다만 단어들은 예전에 썼던 그런 고어 스타일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같았지만 방언이 있어서 서로 달랐기 때문에 BC 2181년 경자 2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시속이 오히려 같지 아니하고 방언이 서로 달랐다. 상형표의 진서가 있었으나 십가의 의의 말이 대부분 통하지 아니하고 백리의 국가들이 서로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표의 문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한자의 원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랑을보록에게 명해서 정음 38자를 찬하니 이를 가림토라고 하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당군 조선시대에 신지가 창제한 문자가 사용됐다는 그런 전설과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당군 조선시대의 톡이나 청동기, 암벽 등의 문자들이 조각되어 있고 심지어 중국 송나라 시대의 순화각첩에는 한문자로 해독되지 않은 비문 28자가 창인의 문자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신지 문자와 비교하니 동일 문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군조선 시대에는 신지 문자가 존재했다. 다만 BC 108년 한문제의 침공으로 당군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에 한문자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우리 문자가 소멸이 되었지만 고려시대까지 신지문자를 비롯한 고유문자가 존재했고 세종대왕이 1443년 이를 토대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군조선 시대의 백성들은 하늘을 숭상하는 환웅족과 곰을 숭상하는 곰토템부족이 1차적으로 연대를 하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연합을 하고 이후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곰부족 그리고 늑대를 숭배하는 늑대 토템부족, 시리족 등의 부족들이 연대를 해서 당군조선이라는 대제국을 이루었고 2000년 정도의 당군조선 시대에 수많은 전문가들,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우선 식문화, 주거문화, 온돌이죠. 식문화는 벼농사, 논농사이겠죠. 기본적으로. 복식문화, 네, 두루마기 등. 그리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별자리를 관측하고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문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문자를 창제하는 등의 문화를 창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군조선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교화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